정부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조자의 역할, 그 다음에 지원자의 역할로 규제 완화는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일단 그 다음 나머지 부분, 나머지 생태계 조성은 금융기관들이 손잡고 같이 해야 됩니다. 기업들하고 같이. 이게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 저는 동감인데, 정부는 지원자로서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금융회사의 역할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약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좀 뭔가 해야 된다. 근데 뭐 구체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은 이제 지금부터 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 현재까지 보면 금융기관이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를 그냥 좀 더 편하게 하는 요 정도만으로는 사실 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완전히 새로운 거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라든지 뭐 자산관리 영역에서 뭔가 그 다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게 완전 새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야만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저희가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할 수 있는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런 분야로 사실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앞으로 타 부처랑 같이 협업 과제를 해서 좀 크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 금융회사에서 지금 있는 걷어내는 문제, 그 문제와 또 새로운 기술이 이제 분명히 우리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보다 좋은 기술입니다. 업계에서 가지고 IT 쪽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또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이걸 걷어내면서 이쪽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 뭐 단순히 금감원한테 자꾸 공문서만 요구를 할 게 아니라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P2P 대출 쪽에 많이 이제 뿌리부터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그런 분야는 조금 더 사회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무슨 규제나 법률 조문 하나 거쳐가 될 사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나가고 이런 데서 공론화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전업계에는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핀테크라고 불리는 금융혁신에 대한 움직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해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이제 금융위 과장도 와 계시지만 이에 관해서도 뭐 혁신이라면 혁신, 나름대로 혁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기술사, 이게 이제 벤처캐피탈인데요. 여기는 그 핀테크 기업의 육성에 필수적인 어떤 그 벤처 투자 자금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렇게 감안해서 볼 때 국내에서도 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투자 노하우가 이제 많이 축적되어 있는 신기술 금융사, 즉 벤처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어떤 성장 가능성을 예시한 토대 위에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신기술 금융사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확대, 이런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상당 부분을 인터넷 전문행 수준으로 만들어서 고객 니즈를 거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지금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급적이면 오픈뱅크 중심으로 플랫폼을 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여기서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단순히 자금 이체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 상담이나 가입까지 다 이루어져서 이 모바일상이나 인터넷상에서 자기 완결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규제 완화하고 상당히 좀 맞물려 있습니다. 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실명 확인이나 이런 게 돼야 그런 부분들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지금 금융 슈퍼마켓과 같은 그런 체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 속에 가능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현장에 고객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간편 송금이나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도 얹을 수 있으면 얹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이 고객센터와 연결해서 궁금한 거 해결하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통합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채널이 이제 영업점도 있고 자동화기기도 있고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도 있고 또 고객센터도 있습니다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연계되는 비대면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고객 니즈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자체 개발할 것이냐, 핀테크 기업과 연계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 개발을 하는 거고 저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 기술이 있으면 제휴해서 활용할 거고요. 금융기관이 주도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관련 업체에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업계에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어떤 그 핀테크 관련되는 그 어떤 상황,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제도적인 우리 은행만의 특성들을 다 감안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 감독 당국이나 정책에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주면 은행은 당연히 그게 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에도 항상 그런 건 언제든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뭐 조직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이지만 결코 이런 핀테크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성공한 핀테크 기업들이 성공 요소를 보면 아이디어가 핵심적이었다. 그다음에 뭔가 기존 이제 수단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또는 싸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좀 혁신적으로 간편해야 된다라는 그죠. 그런 이제 조그만한 성공 좀 스몰 석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좀 앞으로도 핀테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꾸 디지털화되고 자꾸 이제 간편화되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스타트업이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서비스를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는 금융권들도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본인들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서비스 캐치업은 정말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거예요. 부분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각 어떤 금융권이나 각 금융사들의 업종에 맞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쉐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핀테크 사업을 글로벌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는 같이 고민하고 조금 그 공헌이나 기여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아마 올해를 놓치면 아마 국내 금융기관이 자립적으로 뭔가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아마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알리페이가 언제까지 국내 소비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빠르게 좀 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의사결정이 IT 기업이 아무래도 크기도 작고 스타트업들이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에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메우면서 함께 이제 밸류가 창출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금융기관이 뭔가 업을 뺏기는 듯한 그런 인상이 너무 핀테크도 갑자기 부상해서 그런 인상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실제로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은 기존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굉장히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이 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지금 해외 기업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국내에서는 막 뭔가 이렇게 뺏겨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핀텍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라는 업의 본질이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가 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이라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될 거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레벨 1으로
트랜잭션 할 때 페이먼트를 하거나 하는 단계의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다음 단계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밸런스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서비스까지 확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동화하는 기술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 지능화하고 그걸 분석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쪽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런 기회들을 찾고하는 쪽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걸 찾아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고객들의, 그러니까 그 영 제너레이션들의 행위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측면에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에서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뜨는 그 금융업에 남을 직종들이 그런 그 비헤이비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리를 연구해서 어떤 행태로 갈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직종들이 남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측면의 것들을 좀 엮어서 기회들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통신이나 금융이나 스마트폰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 쉽게 활용할 건가, 보편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한 모델이 뭘까, 또 국제화하기 좋고 국가별 장벽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거기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최고 하드웨어 기반의 글로벌 컴퍼니의 기술을 쓰자. 씨름에서 가장 쉬우면서 손쉬운 기술이 무릎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힘 하나도 안 쓰고요, 밀려오는 사람이 무릎만 탁 쳐주면 자기 힘으로 넘어지는 기술입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은 그 힘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글로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기반을 가지고 국가별 장벽이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유 대표께서 말씀한 모든 핀테크 산업에 필요한 게 뭐냐면 보안이었습니다. 사실은 고객의 니즈를 지금까지는 그 은행이 주도해가지고 해 오셨죠. 그 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행업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모르죠, 고객들이. 은행에서 잘해가지고 뭐 그 ATM 머신이라든가 다른 제반 여러 가지 뭐 통장 이런 것들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그 이제 고객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더구나 대한민국 고객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모든 그 시티즌들은 다 금융기관의 고객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니즈들이 앞서가는 거죠. 이제 거기에 뭐 간편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용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은행이 주도했던 고객의 니즈가 이제는 고객들이 이제 막 거꾸로 이제 은행들을 고객 니즈가 은행들을 유도해가는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좀 더 숨가쁘게 뛰어야 될 때가 지금부터 아닌가라고 해서 그게 핀테크 산업과 연관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